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성일의 글로벌 환경과 과학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구온난화의 해법으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도시화와 원자력 발전입니다. 우선 도시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룸버그 4월 17일자 기사입니다. 이번 세기에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의 대량 멸종 사태를 회피하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궁핍하게 살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궁핍이라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지구 표면의 상당 부분을 비워두자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 즉 EU는 미국 그리고 모든 자국 영토의 30%를 사람이 없는 보호구역으로 유지하자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하는 30x30 계획은 현재 캘리포니아와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정책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전 세계 지표면 면적의 약 15%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명한 보존생물학자인 윌슨이 제안한 보호지역 50%를 향한 상당한 진전입니다. 윌슨은 지구의 반 계획을 주장했었죠. 지구 육지 표면에 남아있는 생물 총량의 약 3%만이 야생이고요. 나머지 97%는 인간과 인간의 먹이 동물들입니다. 윌슨의 계획처럼 지구의 반을 보호지역으로 유지하면 이 충격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방대한 양의 탄소를 효율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추가적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시를 더 잘 만들어야 하고요. 유엔에 따르면 현재 1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는 33개입니다. 상당 부분이 중국에 있지요. 세계 인구의 13%가 살고 있습니다. 도시화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2030년 이전에 인도의 델리 인구가 3,800만 명을 넘어서 도쿄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43억이 이미 도시 거주자입니다. 대부분은 인구가 늘어날 작은 도시에 살고 있죠. 인구 최소 5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는 10년 안에 아프리카에서는 57%, 아시아에서는 23%가 급증할 예정입니다. 문명화, 즉 시빌리제이션과 도시화, 어버니제이션은 동의어가 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도시에 요청할 것이 참 많습니다. 모순적인 것도 있습니다. 기후도시, 즉 클라이밋 시티라고 칭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녹색 공간이 필수입니다. 에너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 생산의 본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가 탄소 중립의 열 흡수원이 되어서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농업과 심지어 축산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이론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농업용 초고층 건물과 함께 하늘 높이 뻗어나가는 일종의 테크노 유토피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깊은 지하로 확장될 것이고요. 화물 터미널은 공장을 연결하고 로봇 자동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일 겁니다. 기후도시에는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생산 과정의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을 포함하는 고층 건물인 수직 농장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식량 문제를 해결하면 농업용 토지가 숲과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는 데 쓰이고요. 식품의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푸드 마일리지가 최소화됩니다. 이게 로컬 푸드 운동의 이유인 거지요. 빅토리아 시대의 생각으로나 들릴 정원도시, 즉 가든시티 개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면은 집적화와 수직화입니다. 벌써 밀도가 두려우시다면 뉴욕의 고층 건물들이 주는 장점들을 생각해 보세요. 해수면 상승으로 불안에 떠는 해안 도시들도 수직화에 동의할 겁니다. 주택, 일자리, 그리고 음식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도시는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로 문화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도시 아드레날린을 만끽하기 위해서 말이죠.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영장류입니다. 우리는 접촉을 갈망합니다. 외톨이가 되는 건 우리 모두가 바라지 않습니다. 도시의 군중은 우리가 기대하고 느끼고 싶은 현상입니다.
우리 뇌는 군중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최소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도시는 우리 인류가 가장 자랑할 유산이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기후재앙의 최적의 해법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쓴 솔루션 그린이라는 책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빌 게이츠가 주장하는 원전에 관한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원전이 해답이라는 거죠. CNBC의 6월 11일 기사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혼 문제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게이츠지만 미래를 조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게가 있습니다. 일부 원자력 회사들이 경제 문제에서 안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원자로를 계속 폐쇄하는 와중에 빌 게이츠는 청정에너지 해결책으로 원자력에 대해 고집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력 생산의 거의 20%가 핵발전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 중인 새 원자로보다 훨씬 더 많은 원자로들이 폐쇄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 즉 EIA에 따르면 올해가 기록일 것이라고 합니다. 1960년 이후 미국은 4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문 닫았지만 올해만 3기가 추가로 퇴출됩니다. 게이츠는 기후변화 해결에 진지하게 임하려면 안전한 원자로를 계속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게이츠는 2006년도에 출범한 첨단 핵기술 회사인 테라파워의 설립자이자 회장입니다. 지난 6월 2일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기존의 석탄 발전소 중 한 곳에 첨단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게이츠에 의하면 석탄 발전소의 기존 인프라와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서 나트륨이라고 불리는 첨단 원자로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 개발과 기존의 숙련 근로자를 위한 좋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죠. 엑스에너지와 같은 회사들도 첨단 원자로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에너지부 즉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는 테라파워와 엑스에너지에 총 1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핵에너지 담당 차관보였던 리타 바란왈 씨는 핵기술의 시급한 개발이 우리 경제뿐 아니라 환경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세계적인 연구개발 에너지 기구인 전력연구소 즉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의 최고 핵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게이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 발전의 역할에 공통된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탠포드 대학의 제이콥슨 교수는 원자력은 무기 확산, 용융, 방사성 폐기물, 우라늄 채굴 위험 등 여러 가지 우려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려들인데요. 빌 게이츠는 이런 문제를 기술 혁신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미래의 핵발전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질 것은 자명하지만 현재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